TV 왕국의 몰락. 한때 우리 거실의 왕자를 굳건히 지켰던 TV.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왕국이 대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혹시 이 소리 기억나세요? 일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들려와서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엔딩 음악.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모두가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고 있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이기도 했죠.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TV 앞에 앉아있던 그 시절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지상파 방송국은요, 그냥 컨텐츠만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저녁 시간을 지배했고요. 다음날 친구들과 나눌 대화 주제를 정해줬고, 심지어는 유행까지 만들어냈죠.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왕국이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붕괴의 과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TV의 왕들. 딱 3개의 채널이 온 나라의 시선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왕자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이 한마디가 당시 방송국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녁 8시부터 10시, 바로 이 프라임 타임만 되면요, 시청률은 그냥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광고는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냥 줄을 섰죠. 40%. 와,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그냥 최고 시청률도 아니고 인기 드라마 하나의 평균 시청률이었어요. 요즘 시대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죠. 말 그대로 전 국민을 TV 앞으로 끌어모으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왕국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3명의 조용한 암살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암살자,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당시의 방송사 높은 분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에이, 그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뭘 보겠어 하면서 비웃었겠죠. 하지만 이건요, 시청의 주도권이 방송국에서 우리 각자의 손안으로 넘어오는 정말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가 나타났습니다. 지상파가 절대로 채워줄 수 없었던 영역이 있잖아요. 게임, 먹방, 뷰티, 이런 아주 개인적인 취향의 콘텐츠들로 젊은 세대를 그냥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TV는 그냥 부모님 세대의 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암살자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전략이 아주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최고의 인재에게는 최고의 대우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 한 문장으로요, 실력 있는 작가, 감독, 배우들을 그냥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도전자들의 공격이 왕국의 뿌리를 얼마나 흔들어 놨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들로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보세요. 불과 10여 년 만에 왕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광고 매출이 2조 원에서 8천억 원대로, 절반도 아니고 반토마크 이하로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좀 힘든 수준, 이런 침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왕국의 금고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죠. 광고주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낡은 매체에 돈을 쓰겠어요? 아니면 타겟팅이 아주 정확하고 효과가 확실한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돈을 쓰겠어요? 당연히 광고 예산을 고스란히 옮겨간 거죠. 창작자들, 그러니까 인재들이 떠난 이유도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많은데 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한 방송국, 이걸 떠나서 훨씬 더 큰 돈과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넷플릭스로 가는 거. 어쩌면 이건 시장 경제 논리상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외부의 공격도 정말 거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왕국의 몰락을 더 빠르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오만한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어버린 거죠.
한 방송사 임원의 이 솔직한 고백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문제는 외부의 경쟁자들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외면했던 내부의 그 오만함, 그리고 그 꽉 막힌 구조적인 경직성,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자,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청자가 떠나죠. 그럼 광고주도 떠납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남아있던 시청자마저 더 빨리 떠나버리는 거죠. 한 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추락의 소용돌이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무너진 왕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딱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컵처럼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스포츠 생중계. 마지막으로 여전히 TV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50대 이상의 핵심 시청자층. 바로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파의 몰락은요, 그냥 방송산업, TV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모든 거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냉혹한 경고장 같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때 비디오 대여 시장의 제국이었던 블록버스터. 고작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는 넷플릭스라는 작은 도전을 비웃었다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 노키아는 또 어떻고요? 버튼도 없는 이상한 전화기라며 아이폰을 과소평가했다가 그 대가로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들도 이 비극적인 역사를 정확히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그 유산이 도리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ETV 왕국의 몰락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냉엄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왕국이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진다. 이 철칙 앞에서 과연 다음 차례는 어느 왕국이 될까요?